네, 파트 3인데요. 파트 2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 생성과 검증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을 하시고요. 생성물에 대한 모든 검증 활동이 끝나시고 나면요. 디자인, 저희는 이제 로레벨 리퀘어먼트라고 부르죠. 자, 이런 디자인에서 바로 코드를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설정만 하시고요. 바로 코드 생성 버튼만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형태의 코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델 기반 설계에서는 로레벨 리퀘어먼트 하고요.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따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로레벨 리퀘어먼트로부터 바로 코드를 생성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로써 휴먼 에러를 상당량 감소시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없애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성된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필요한 헤더 파일들이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생성된 코드의 메인 엔터티가 flight control step 0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좀 더 내려가 보면요. 그 high level requirement 추적성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이 코드가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로레벨 리퀘어먼트와의 추적성도 필요하겠죠. 즉 디자인과의 추적성도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성된 코드의 리소스 현황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롬에 대한 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램 점유량,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점유되는 스택에 대한 정보도 있어가지고요. 간단히 코드의 효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코드 생성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면은 생성된 코드에 오류가 잠재되어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생성된 코드가 어떠한 오류 없이, 변형 없이 모델에 정확히 부합이 되어졌냐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드 레벨의 런타임 에러와 그리고 미지라 C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여부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인스펙터를 이용한 그 모델과 코드 사이의 구조적인 동일성 그리고 추적성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델에서 코드 인스펙터를 실행하시면 코드가 생성된 이후에요. 이 생성된 코드하고 모델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정보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셔서 인베디드 코드가 모델과 정확히 부합이 되었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툴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DO330인데요. 자, 이에 기반해서 인베디드 코드에 대한 툴 퀄리피케이션 증명 내용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DER 한 분이요. 저희 DO 퀄리피케이션에서 제시한 그 코드 인스펙터를 사용한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업계에서 제시된 워크플로우는 업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 워크플로우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드 생성기, 즉 인베디드 코더에 대한 툴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강건성을 언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시 시스템에서는 2014년도에 매틀랩 엑스포에서 시뮬링크하고 인베디드 코더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시뮬링크는 다양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행, 그리고 튜닝, 캘리브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가 용이한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생성된 코드의 경우에는 시뮬링크 모델과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제공해준다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쉽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델에서 코드가 정확히 생성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요. 코드 자체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이 또 확인이 되어져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폴리스페이스라는 툴을 사용하셔서요. 코드의 강건성을 확인하시고요. 이후에 리포트까지 생성하시게 됩니다. 자, 폴리스페이스 버그 파인더 그리고 폴리스페이스 코드 프로버라는 툴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지라 C에 대한 정적, 준수 여부, 그리고 버그를 찾고요. 그리고 통합 코드에 있어서 중요한 런타임 에러가 없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모델 기반 설계를 적용하실 때 폴리스페이스 이외의 다른
종류의 툴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폴리스페이스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자, 폴리스페이스를 이용하시면요. 모델 레벨에서 바로 코드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프로젝트 세팅 없이 코드의 강건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추가로 만약 코드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요. 코드가 어느 모델에, 즉 어느 로우 레벨 리퀘어먼트에 기인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스한 그런 개발 흐름을 막지 않고요. 빠른 개발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드 검증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요. 이후에 크로스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시고요. 이를 타겟에 디플로이를 하셔서 검증을 이어나가십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세서 인더룹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시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빌드 환경 그리고 실시간성에 대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타겟에 디플로이가 된 후에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본 과정에서도 시뮬링크 테스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운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용 요소는 미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하드웨어 드라이버하고 그 생성된 코드와의 통합, 그리고 컴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실행,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익스체인지하기 위한 그런 통신 채널 확립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인도 룹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전에 저희가 로레벨 리퀘어먼트를 확인할 때 사용하셨던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리유지빌리티가 굉장히 확고하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시뮬링크 테스트에서는 심리스한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 템플릿을 제공해 드린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뮬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베이스라인 테스트라는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모델 인도룹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후 필이라고 하죠. 프로세서 인도룹에서는 테스트 템플릿을 이큐밸런스 테스트로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변경하시고 나면은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뮬레이션 1은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델 인도룹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2에서만 시뮬레이션 모드를 밀에서 필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러닝을 하시면은 시뮬레이션 1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델 인도룹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시뮬레이션 2에서는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리고 타겟으로 디플로이를 한 후에 실제로 타겟에서 러닝을 하고 이후의 결과값을 시뮬링크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테스트 매니저에서는 두 개, 즉 밀과 필을 비교함으로써 결과가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필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까지 리포트 형태를 생성을 해주고요. 향후 필요에 따라서 이런 리포트는 확인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필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실시간 프로파일링입니다. 실시간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별도 앱을 제공해 드립니다. 좀 더 편리한 분석하고요.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좀 더 빠르게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레벨 테스트 케이스 생성입니다.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검증을 하신 후에 미션 커버리지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을 도출하는 것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해서 이용이라기보다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스트럭처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드리는데요. 이는 모델하고요. 그리고 코드 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일 미션 커버리지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테스트가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후에 새로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기존에 이용하신 테스트 케이스에 병합을 하셔가지고 커버리지를 재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현 모델 또는 코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일 테스트가 생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왜 테스트빌리티가 충족되어지지 못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상당량의 검증 툴과 코드 생성 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 툴은 대부분의 퀄리파이어블 툴로서요.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DO 퀄리피케이션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면 명확하고 간편하게 해당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내용을 잠시 보면요. DO 178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DO 254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DO 178하고 DO 254 각 툴을 보시면은 해당되는 크레딧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죠. 이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 툴을 가지고 만족을 시킬 수 있고 프로세스를 마무리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즉 프로세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툴입니다. 저 퀄리파이어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Certifying System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츠 1부터 3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한 DO 178 그리고 331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 그리고 저희 매스웍스의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매스웍스에게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